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두산 로보틱스 합병의 진짜 이유, 로봇 대장주 이 기업 곧 M&A 인수 합병할 겁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거 합병의 진짜 이유 이런 거 여러분들이 믿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과거부터 생각보다 조금 잘 맞춥니다. 주식을 좀 잘하다 보니까 좀 잘 맞춰요. 과거에도 두산 로보틱스 개인들이 아니죠. 전체적으로 먼저 파라제 끼고 상장하자마자 하락하고 있을 때 9개월 전에 제가 이거 큰 손이 이미 7조 베팅했기 때문에 최소 10만원 간다고 9개월 전에 말씀드렸고, 두산 로보틱스 어떻게 됐다? 자, 9개월 전이면 1, 2, 3, 4, 5, 6, 7, 8, 9 이때죠, 이때. 이때부터 하면 이때죠, 이때. 그래서 어쨌든 이때 완전 최저점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주가는 거의 3배 정도 올라갔다 보시면 좋은데,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현재 두산 로보틱스가 최근에 이렇게 갭도 뜨고 조정이 주고 참 많이 핫합니다. 핫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 아마 이거를 굉장히 궁금해 할 거예요. 두산 로보틱스라는 그룹이, 두산그룹이 갑자기 두산 밥캣을 어떻게 한다? 100% 자회사로 두산 로보틱스의 자회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관련돼가지고 이 두산 로보틱스 왜 이런 합병을 하느냐? 오히려 밥캣 같은 경우는 빠지기도 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빠지기도 했고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또 급등세가 나와줬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까 얘기했다시피 갭을 띄우고 나서 이 당시 두산 로보틱스가 상한가는 못 받고 한 28% 정도 갔거든요. 28% 정도? 그러니까 근상한가를 갈 정도의 이런 상승이라고 하면은 이게 절대 결코 작은 상승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승과 함께 최근에 이렇게 눌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두산 로보틱스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과연 이게 지금 끝물은 아닌가 하면서 많이 걱정하는 분들이 많을까 생각하면서 좀 이야기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두산 로보틱스가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갭이 떴기 때문에 갭을 메꾸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차트적으로 본다 했을 때도 해당 이런 고점대 구간과 여기 고점대 구간,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물량 소화가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갭을 띄워버렸기 때문에 지금 갭을 띄우고 거래를 터뜨리면서 물량 소화가 나오는 구간이고, 사실상에 저는 8만원대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두산 로보틱스라는 종목은 정말 15만원에서 20만원까지도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이 나와줄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두산 로보틱스가 왜 이런 갭을 메꾸고 나서든 말든지 이런 1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 흐름 분석을 우리가 해본다라고 하면은, 두산 로보틱스의 전망이라든지 아니면 이 두산 로보틱스가 최근에 이제 이 합병하는 이유, 정말 진짜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돼요. 지금 이제 이 전망이 아니죠.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한다? 이 MSCI 지수라고 하죠. MSCI 지수 편입이 지금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여기 편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한 핵심인 건데, 자, 보면 알겠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은, 보통 MSCI 지수에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기대감만 가지고서도 에코프로 머티라는 종목은 이제 편입에 대한 이런 모멘텀만 가지고서도 2024년 2월 13일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 2월까지 요때 저점부터 해서 고점까지만 본다 하더라도 이런 이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만 가지고서도 약 6배 상승을 시킬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다? 알테오젠이라는 이 기업 같은 경우도 MSCI 편입 관련해가지고 6월 4일, 최근에 급등난 6월달 이제 편입 기대감만 가지고 본다 하더라도 작년 대비해서 지금 몇 배? 지금 약 6배 정도 상승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 편입을 한다, 이런 것만 가지고서도 주가가 이런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개인들의 이런 매수 물량이 나와주면서 6배 정도는 무난하게 상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앞으로도 이 알테오젠이 아니라 이런
두산 로보틱스 역시도 뭐 할 수밖에 없다. 이 MSCI 지수 편입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서 6배 정도, 못해도 4배 정도 끌어올릴 수 있는 뭐가 된다,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왜 정말 이 MSCI 지수 편입에 정말 편입이 정말 필요한가를 본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 두산 로보틱스의 지금의 상황을 좀 보면 돼요. 지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일단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자금을 끌고 와야 됩니다. 자금을 끌고 와야 되는 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앞으로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요, 이 자금을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장한 이유도 뭐예요? 자금 확보를 위해서 상장이잖아요. 결국에 상장을 위해서 이렇게 자금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MSCI 지수 편입을 위해선 자금을 끌고 와야 되는 거고, 이 편입을 하기 위해서 이 두산 밥켓을 뭐 했다? 흡수 합병한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자, 일단 MSCI 지수 편입하기 위한 조건을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MSCI 뭐 계획을 다 알 겁니다. 전 세계 산업을 대표하는 주식들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MSCI 리밸런싱은 주기적으로 지수의 구성을 검토하고 조정을 과정을 말하면 쭉쭉쭉 하면서 어쨌든 뭐 이 MSCI 지수에 대해서 굉장히 이 과정에서 일부 주식은 지수에서 제외되고 새로운 주식이 추가되면서 어쨌든 여기에 편입이 된다는 거는 안전성으로 인증받은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자, 중요한 거는 자, 여기 MSCI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서 1. 시가총액과 유동성, 업종 대표성 등의 이제 기준이 따라지는데, 이 세 가지는 지금 여러분들 두산 로보틱스 대충 봐도 다 두산 로보틱스 로봇주의 대장이다 이야기할 만큼 시가총액도 굉장히 높죠. 유동성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MSCI 지수에 편입을 하려고 보니까 이 세 가지는 너무나 괜찮은데 안 괜찮은 게 뭐가 있어요? 딱 하나 있죠. 뭐 있습니까? 실적. 두산 로보틱스의 재무 차트를 보면 적자입니다. 적자밖에 없어요. 영업이익 다 적자. 그러니까 이런 실적을 가지고서 MSCI 지수에 편입이 되기에는 뭐한다? 재무 구조가 너무나도 개판 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진짜 쩐주인, 진짜 돈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뭐가 된다? 두산 밥켓을 지금 이렇게까지 보이시나요? 완전히 두산 로보틱스와 다르죠. 그러니까 두산 밥켓에 대한 이런 이 재무가 굉장히 탄탄한 두산 밥켓을 자회사로 들이는 거죠. 자회사로 들이면서 뭐한다? 앞으로의 그 재무 구조도, 재무도 개선할 수 있고, 자회사가 가진 자금을 가지고서 또 투자도 할 수 있는 투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게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금 확보, 자금을 엄청나게 확보를 하려고 이 두산 밥켓을 자회사로 집어넣고 MSCI 지수에 편입을 시킴으로써 뭐한다? 앞으로 자금 조달을 하겠다. 자금 조달.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금 조달과 함께 이 두산 밥켓 자회사의 자금까지 이용해가지고 두산 밥켓이 뭔가 하고자 하는 게 있겠죠. 여기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좀 안다라고 하면은 두산 로보틱스도 좋지만 오히려 이런 로봇 관련돼 있는 산업에 있어서 반사익 수혜주를 또 오히려 저감해서 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과연 두산 로보틱스가 왜 두산 밥켓을 자회사로 넣으면서 이 자금 조달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굳이 무리하게 MSCI 지수에 편입을 시켜가지고 자금 조달을 하려고 하는가? 보면은 바로 M&A죠, M&A. 그래서 두산 밥켓, 두산가에서 뭐 하겠다? 자회사로 집어넣으면서 로보틱스 성장 위한 M&A 가능성. 그러니까 로보틱스를 지금 더 키우기 위해서 인수합병을 하기 위한 자금 조달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금 조달.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목적인 거예요. 두산 로보틱스 입장에서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속 보면은 과거에도 뉴스가 나왔던 게 뭐다? 과거에도 뉴스 나왔던 게 가격 차로 M&A가 불발됐어요. 누가? 두산 로보틱스가.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없으니까 M&A가 불발되었기 때문에 상장 후에도 뭐한다? 추가 조달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자금 추가 조달을 뭐 한다고요? 두산 밥켓을 통해 가지고 일단 자금 확보를 하고 이를 통해 가지고 재무구조 개선한 다음에 MSCI 지수에 편입을 시켜 가지고 뭐 하겠다? 자금을 조달하겠다라는 게 지금 두산그룹의 목표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자금을 조달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자금 조달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인 이유는 M&A 때문이겠죠. M&A가 불발됐기 때문에 추가 조달한다 했고, 아까 앞에서도 M&A를 위한 이런 자금, 재무구조 개선 등이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은 두산 로보틱스를 통해서 앞으로 또 뭐가 움직일 수 있어요? 이 M&A 관련되어 있는 기대가, M&A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이 관련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되어 있는 수의 반사익을 봤을 때 저는 이 어디를 보면 좋냐라고 좀 생각하냐면은 지금 이제 의료용 로봇 이런 쪽을 좀 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게 최근에 의료 대란도 있었고 의료 파업 이야기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와 함께 최근에도 뭐가 나오고 있다. 수술도 재활도 척척하면서 의료 로봇 수요 확대에 따른 시장 선점을 노리는 K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기 시작해요.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데 최근에 우리나라가 아니죠.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냐고 하면 최근에 보면은 수술 로봇 성공적 첫 활용한다라고 하면서 상용화에 대한 투자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협동 로봇 수술 보조 솔루션 활용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이다 라고 하면서 수술 로봇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옛날부터 올해부터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추가적으로 최근에 또 뭐까지 나오고 있다. 이지메디봇이라는 기업과 두산 로보틱스와 수술 로봇 솔루션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최근 수술용 로봇에 대한 이런 움직임들이 뭐가 나오고 있다. 두산 로보틱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두산 로보틱스가 이 자금 조달을 하는과 동시에 MSCI 지수 편입이라는 목표를 두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수술 로봇 관련되어 있는 기업과의 M&A 관련되어 있는 이슈도 시장에 충분히 나올만 하다라고 생각해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지메디봇을 보면 좋은데, 이지메디봇 같은 경우는 비상장 기업이에요. 비상장 기업. 그래서 우리가 뭘 보면 좋냐고 하면요, WSI라는 기업이 있어요. WSI. 그래서 뭐 인수합병 등 신사업 동안 퀀텀 점프가 기대될 만큼 WSI라는 기업도 충분히 메리트 있는 기업인데, 중요한 건 아까 자회사가 뭐다? 이지메디봇이고요. 최근 두산 로보틱스와 수술 로봇 솔루션 파트너십 MOU를 체결하면서 이런 이 수술 관련되어 있는 로봇으로서는 아마 두산 로보틱스와 함께 엮인다고 하면은 이 WSI가 크게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WSI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7월 들어서 뭐한다 아마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사주를 지속적으로 취득하는데 이런 모멘텀도 나와주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완전 하방입니다. 삼각수렴대 돌파하고 지금 날릴 수 있는 구간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바닥에서 메리트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종목의 가격 전략까지 내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이 하단에 이런 식으로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100% 무료로 이런 식으로 제가 가격 전략 잡아드려서 과거에 JMB 같은 경우도 9,000원까지 분할매 잡아드리고 2배가 올라갔기 때문에 가격 전략까지 내가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면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